자, 방금까지는 이제 식물에 대해서 배웠고, 예, 지금 이제 동물 배우는 건데, 동물의 몸이 이제 구성 단계가 있습니다.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고, 기관계가 모여서 개체가 되는데, 세포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뭐 근육세포, 상피세포, 신경세포, 혈구 등 이렇게 있어요. 혈구도 세포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인 단계고, 근육조직, 상피조직, 신경조직, 결합조직, 혈액 같은 경우에는 결합조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 조직이 모여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갖춘 단계를 기관이라고 하는데, 기관이라고 하면 이렇게 모양이 있어야 돼요. 또 특별한 모양이 이렇게. 위에는 이런 모양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뭐 상피 조직도 있고, 뭐 근육 조직도 있고, 뭐 그런 조직들이 모여 있어요. 위에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는 거고, 위는 이제 뭐 단백질 소화랑 관련이 있죠. 그런 특정한 기능을 합니다. 예. 근데 동물에서는 기관계가 있어요. 기관계. 기관계는 관련된 기능을 하는 몇 개의 기관이 모여 유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소화계는 소화랑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이 모여 있는 거고요. 순환계는 이제 심장이나 혈관 등 혈액 순환을 일으키는 기관이 모여 있는 거고, 호흡계는 뭐 폐 또는 이제 뭐 기관, 기관지, 코 뭐 이런 거 기체 교환이랑 관계가 있고, 배설계는 노폐물을 걸려서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데 뭐 콩팥 뭐 이런 거랑 관계가 있습니다. 개체는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가 되는 게 개체죠. 요거는 세포, 세포가 모여서 요건 조직, 조직인데 근육세포가 모였으니까 이거 근육조직이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위, 그 다음에 이건 기관이고요. 요건 소화계에 해당하죠. 소화계. 소화계, 순환계, 신경계 뭐 이런 거 다 합쳐져서 사람이 됩니다. 하나의 개체가 되죠. 자, 영양소에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고,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1g당 4kcal씩 나오고요. 남는 것은 지방으로 바꾸어서 저장하고, 탄수화물의 종류는 녹말이 있고 다당류, 엿당은 2당이고 설탕도 2당인데 녹말, 엿당, 설탕, 포도당 이런 게 탄수화물에 해당하고, 포도당은 단당류입니다. 주로 몸을 구성한다. 이거는 이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뭐 니네 피부, 뭐 근육 이런 거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됩니다. 근데 주로 사용하는 거는 탄수화물이니까 탄수화물을 쓰고 이제 모자라는 단백질을 쓰는 거예요.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거는 호르몬이나 아니면 뭐 효소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단백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 같고요. 지방,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근데 얘가 1g당 9kcal니까 지방으로 저장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지방은 1g 저장해 놓으면 9kcal가 나오고, 단백질은 뭐 1g에 뭐 4kcal가 나오니까 남는 에너지는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3대 영양소고,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는 않아. 무기염류는 몸을 구성하죠. 뼈나 뭐 이 혈액 등을 구성하고, 뭐 철이나 뭐 나트륨이나 뭐 칼륨이나 이런 애들이 무기염류입니다. 칼슘이나 이런 애들. 몸의 기능을 조절하고, 나트륨, 철, 칼륨, 마그네슘 등이 있다. 바이타민은 몸의 구성 성분 아니야. 이게 너무 적어요. 그래서 몸의 구성 성분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거를 합니다. 물은 몸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가장 많아요. 그래서 얘는 영양분에 해당해요. 물도 여러가지 물질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체온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열이 크고 그 다음에 뭐
증발될 때 열 에너지를 많이 빼앗아가기 때문에 체온 조절할 때 도움을 줍니다. 땀이 마르거나 이럴 때 시원해지거든요. 자, 영양소를 검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녹말을 검출하려면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넣었을 때 청람색으로 바뀌면 되고, 포도당은 베네딕트 반응을 넣은 다음에 가열하면은 황적색으로 바뀌어요. 가열하는 거는 베네딕트 반응밖에 없고, 근데 가로치고 포도당뿐만 아니라 엿당 이런 것도 검출이 됩니다. 포도당도 검출되고 엿당도 검출돼요.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을 합쳐가지고 뷰렌 용액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보라색이 되면, 여기 원래 푸른색인데 보라색으로 바뀌면 단백질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수단3 용액 넣었을 때 선홍색으로 바뀌면 됩니다. 소화는 음식물 속의 음식물 속의 크기가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작게 분해를 해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소화고, 자, 소화계에는 위, 식도,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소화관이 있고요. 소화관은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는 거고, 근데 간이나 쓸개, 이자는 소화관은 아니야. 음식물이 직접 이동하진 않지만 여러가지 소화 효소나 소화액 등을 만들어서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소화기에 해당하죠. 소화 효소는 크기가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분해해주는 물질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아밀레이스, 뭐 펩신, 뭐 트립신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근데 특징이 각각의 소화 효소는 한 종류의 영양소만 분해를 해요. 그래서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분해를 하고, 소화 과정 결과 녹말은 나중에 포도당까지 분해가 돼야지 흡수가 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까지 분해돼야 됩니다.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까지 분해가 돼야지 되고요. 자, 입에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그게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해주는 효소고, 입을 지나서 식도 지나서 위로 내려오면 위 속에서는 펩신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펩신이 염산의 도움을 받아 단백질을 분해를 합니다. 소장으로 이렇게 넘어올 때 쓸개즙이 나오고,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되어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소장으로 분비가 되는데, 이게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거야. 도와준다. 이게 소화를 도와주는 거지 얘가 소화를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방 덩어리를 조금 이렇게 나눠줘요. 이런 식으로. 소화를 도와주는 애기 때문에 이게 소화 효소는 아니야. 이거 좀 헷갈리는 건데 소화 효소가 아니에요. 그냥 도와주는 애야. 근데 이거는 소화액이라고는 해. 헷갈리는 이야기인데 이게 효소는 아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리고 소화액이라고는 합니다. 쓸개즙을. 근데 쓸개즙은 쓸개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간에서 만드는 거야. 쓸개에 저장이 되는 거지. 이자액에는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가 있는데,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분해해서 엿당으로 만들죠. 근데 아까 전에 이 침 속에서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자에게도 있습니다. 이자에게도 있고, 트립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위에서 단백질을 좀 분해를 하는데 완벽하게 분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트립신이 한 번 더 분해하는 거고,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분해하는데 라이페이스는 한 번에 끝납니다. 지방 분해는. 근데 소장의 소화 효소가 또 나와요. 탄수화물 소화 효소와 단백질 소화 효소가 또 나와. 그래서 얘가 최종 산물로 분해를 시켜. 포도당까지.
단백 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 단백질 소화효소가 최종 산물인 아미노산까지 분해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소장의 안쪽 벽은 주름이 많고, 주름이 많은데 또 융털이라는 게 막 있어요. 그래서 영양소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어요.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 흡수는 수용성 영양소, 물에 잘 녹는 영양소는 소장의 융털에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돼요. 모세혈관은 혈액이 있는 그런 혈관이니까 혈액은 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용성 영양소는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는 거고 물에 잘 안 녹는 애들 있어요. 지용성 영양소. 그런 애들은 융털의 안쪽에 보면 암주관이라고 있습니다. 암주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지용성 영양소인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암주관으로 흡수가 된다. 잠깐 테스트 빨리 풀어보시고 해봤죠? 세포 조직, 그 다음에 기관. 이제 식물의 경우에는 조직계가 들어가는데 동물은 바로 기관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기관계. 기관계는 식물은 기관계가 없어요. 동물만 있습니다. 기관계는. 동물의 몸에만 있는 단계는 기관계고, 위나 소장으로 이루어진 것은 소화계, 심장이나 혈관 등으로 이루어진 건 순환계, 폐나 기관은 호흡계, 콩팥과 방광은 배설계예요. 이건 배울 거예요. 배설계로 되어 있다.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녹말, 엿당, 설탕, 포도당 등이 있다. 탄수화물. 주로 몸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은 것은 이제 물입니다. 물. 체온 조절에 도움 주는 거. 뼈나 이 혈액 등을 구성한다. 이런 거를 무기염류라고 해요. 무기염류가 되고, 자, 영양소 검출 반응 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게 녹말이 있으면 아이오딘, 칼륨 등에서 청람색이 되는 거고, 포도당 베네딕트 반응은 황적색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게 단백질에 5%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그 다음에 1% 황산구리 수용액 넣으면 보라색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이제 단백질 검출되는 거고요. 지방은 수단쓰리, 선홍색. 침 속의 소화효소는 아밀레이스가 있고,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에서 분비하는 소화액에 포함된 단백질 소화효소는 이가 지금 췌장이다. 이자라고 하도 췌장이라고도 하고, 그 단백질 소화효소는 트립신이고요. 지방 소화효소 이름은 라이페이스예요. 쓸개즙을 생성하는 곳은 A고 간입니다. 간. 기호를 쓰라고 되어 있네. A 쓰시면 되겠고, 저장할 때는 쓸개 합니다. 소장에서 녹말은 포도당까지 분해가 돼야 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까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거기까지 분해가 돼야지 흡수가 되고요. 소장 안쪽 벽의 주름과 융털 때문에 영양소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다. 다음에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소장의 융털에 얘는 수용성이니까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고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융털의 암주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자, 계산력, 암기력 강화 문제.
이거 하면서 좀 다시 정리를 하면은, 자, 2B죠? 침 속에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이에요, 엿당. 엿당으로 분해하고요. 식도를 타고 내려오면 위죠, 여기 위. 디귿은 위고, 위 속에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니은 간인데 지방의 소화를 돕는 쓸개즙을 생성하고, 이 리을은 쓸개죠, 쓸개. 간에서 생성된 쓸개즙을 저장을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소장으로 내보내고, 비읍은 이자라고 합니다. 이자. 녹말 소화 효소는 아밀레이스가 있고, 단백질 소화 효소는 트립신이 있고요. 지방 소화 효소는 라이페이스. 이렇게 3대 영양소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소화액이 소화액이 다 이자액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분비가 되는 곳이 소장이고, 미음이 소장이죠. 녹말은 포도당까지,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거기로 최종 분해된 다음에 흡수가 되고요. 대장은 있잖아. 이건 시옷은 대장인데, 대장은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으므로 소화는 안 일어나고요. 여기선 주로 물이 흡수가 돼요. 물. 근데 대장이 물이 흡수된다고 이렇게 써놓으면은 대장에서만 물이 흡수되는 줄 아는데, 사실 소장에서 물이 더 많이 흡수돼요. 왜냐면 영양소들이 물에 녹아가지고 흡수되는 거기 때문에 대장에서만 물이 흡수되는 게 아니야. 소장에서 물이 더 많이 흡수되고. 자, 이런 건 이제 융털이라고. 융털은 주름과 융털도 쓸게요. 융털 때문에 표면적이 매우 넓다.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가 있다. 바깥쪽에 있는 이제 그물처럼 되어 있는 걸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거고, 물에 잘 녹는 영양소인 포도당, 무기염류, 아미노산, 요렇게 흡수가 되고요.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모인 영양분은 간에 일단 한번 거쳤다가 심장으로 가요. 왜 그러냐면 간에서 포도당을 저장을 해요. 포도당을 저장을 합니다, 간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밥 먹으면 포도당이 되게 많거든. 그거를 간에서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걸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을 거쳐서 가요. 근데 암죽관을 통해서 흡수된 물에 녹지 않는 영양소인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간을 거치지 않고 가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자, 좀 힘들어도 1번부터 19번까지 좀 또 풀어주시고, 이거 맞춰볼게요. 몸의 구성 단계를 나타내야 되는데, 일단 세포 먼저 해야죠. 세포.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조직,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기관계, 그 다음에 개체, 이 순서대로. 그러면은 뭔가요? 4번이 답이네. 4번 답이고요. 자,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뭐 이런 거 탄수화물이고,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거 두 개 맞고, 요거는 지방이고요. 요거는 탄수화물 맞네요. 기억, 니은, 리을. 4번 답이고요. 자, 단백질에 대한 설명. 주로 몸을 구성한다. 이거 맞아요. 몸의 기능 조절한다도 맞고, 에너지원 이용되지 않는다 틀렸고,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기억, 니은, 리을. 4번 답이고. 자,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요. 최종 산물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다. 지방이네, 지방. 영양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물은 체온 조절에
되고 이것도 맞고요. 바이타민 몸의 구성 성분이 틀렸습니다. 바이타민 너무 적어요. 그래서 몸의 구성 성분이 되지 않고. 근데 이런 건 합니다.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이런 걸 합니다. 무기염류는 버섯, 다시바, 멸치 등의 말이 들어 있어요. 한번 다르고요. 그 다음에 1인분 어떤 음식 1인분에 포함된 영양소 함량인데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둘 다 4kcal이기 때문에 1g당 더해가지고 88 곱하기 4 하시면 되고 지방은 1g당 9kcal이기 때문에 16 곱하기 9 해서 더하면 되는데 나트륨은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산 안 해도 되고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고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요? 그러면은 1번이네 1번 이만큼 나옵니다.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몸의 기능 조절하고 철, 칼슘, 나트륨으로 되겠다. 무기염류죠. 뼈나 뭐 혈액을 구성한다. 이거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네. 다 맞네요. 5번 답입니다. 무기염류는 이렇게 되어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베네딕트 반응은 만약에 포도당이 들어있으면 베네딕트 반응에서 황적색이 나오는 게 맞고요. 뷰렛 반응이 단백질 검출하는 반응이에요. 5% 황산구리,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 합쳐서 뷰렛 반응이라고 해. 단백질은 뷰렛 반응에 의해서 보라색으로 바뀌면 됩니다. 답 2번. 버터, 참기름, 땅콩 이거는 지방인데 지방은 이제 수단수리 용액 넣었을 때 선홍색으로 바뀝니다. 답 3번이고요. 자, 우리 몸에 그 이동하는 통로를 이제 쭉 쓰면 되는데 입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2번이 답이네. 간이나 이런 건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옳지 않은 것은 A와 E에서 아밀레이스가 작용한다. A와 E에서 이게 아밀레이스가 이자액에서 나오는 건데 작용은 소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자에서 내보낸 다음에 소장에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 괜찮아요. 이거는 B와 D에는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는다. 지금 간이랑 이자인데 지나가지 않죠. C와 E에서 펩신이 작용한다. C에서는 펩신이 작용하고 E에서는 펩신은 아니고 트립신 단백질 소화 효소로 틀렸으니까 3번 골라주시고 라이페이스는 D에서 E로 분비된다. 맞아요. 이자에서 소장으로 분비되는 거 맞습니다. E에서 영양소의 최종 분해가 되어 흡수된다 맞고요. F에서 대장에서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아요. 답은 3번 고르면 되고. 자, 12번에는 이제 증류수는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녹말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에 반응을 해서 A는 청람색으로 바뀔 거야. B는 녹말이 있었는데 묽은 침에 의해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아이오딘 반응은 안 일어납니다. 그 대신에 엿당이 만들어지는데 엿당은 베네딕트 반응에서 황적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황적색 써 있어야 되고 요거는 반응이 없고 요거는 청람색 써 있어야 되고 A는 이제 그 베네딕트 반응은 안 되죠. 왜냐면 뭐 엿당이나 포도당 이런 거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C도 중요한데 사실 C는 끓인 침을 넣었어. 끓인 침. 이거는 묽은 침이고 끓인 침이죠. 끓인 침은 가열해 가지고 끓이면 아밀레이스가 파괴가 돼 사실. 그래서 끓인 침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녹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청람색이고 엿당 같은 거 안 생기니까 베네딕트 반응도 안 합니다. 답을 고를 때는 이제 청람색, 변화 없음, 황적색, 답은 2번 고르면 되는데
끓인 침에서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예.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은 단백질이 파괴가 됩니다. 그 소화 효소가 강한 산성 물질이고 펩신의 작용을 돕는다. 음식물에 섞여 있는 세균을 제거한다. 염산인데 이건 위액에 포함이 되어 있죠. 위액에 염산이 같이 나옵니다.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가 모두 들어있는 소화액은 이자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자액, 이자고요. 쓸개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간에서 일단 만들어. 근데 지방 덩어리를 작은 알갱이로 만드는 거 맞아. 근데 이게 소화 효소가 들어있다는 아니에요. 예, 이걸 소화 효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쓸개에 저장됐다가 소장으로 분비된다. 맞네. 기억, 니은, 기억을 4번. 자, 소장에서 작용하는 소화 효소와 이에 의해 분해되는 영양소. 소장에 펩신은 소장이 아니죠. 트립신은 작용하는 거 맞는데 요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아밀레이스는 이거 아니고 라이페이스 이거 아니고 요게 맞네. 자, 이자액에 라이페이스가 들어있는데 소장에서 작용하죠. 작용할 땐 소장에서 하는 거예요.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하는 겁니다. 5번이 답이고요. 17번 옳지 않은 거 2개. 자, A에 저장된 소화액은 단백질의 소화를 돕는다. 이게 쓸개인데, 쓸개는 지방의 소화를 돕는 거야, 지방. A와 D에서 소장으로 소화액이 분비된다. 맞네요. 맞고. B에는 소화액이 들어있지 않다. 소화액을 만들지 않는다.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쓸개즙은 만들거든요. 근데 쓸개즙은 소화액이라고 해. 소화효소가 아니고, 소화액을 만들지 않는다. 틀려요. 쓸개즙을 만들기 때문에. 근데 옳은 거였구나. 옳은 거 옳으니까 이거 옳은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C에는 녹말이 처음으로 분해된다. 녹말 처음으로 분해되는 데는 이제 뭐 입이죠, 입. 단백질은 C에서 처음 분해되는 겁니다. C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은 펩신과 염산이 들어있다. 이 맞아요. 그 다음에 D에는 지방이 처음 분해된다. 여기서 분해되는 건 아니에요. 지방이 분해되는 건 소장에서 분해가 되는 겁니다. 지방 분해 효소를 만들기는 하지만 18번에 소장의 그 안쪽 벽의 구조, 물은 흡수가 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소장에서 물 흡수돼요. 소장의 안쪽 벽에는 주름이 많고 주름 표면에 융털이 많이 있다. 맞죠? 소장 안쪽 벽은 영양소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어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이거 맞지? 이은 디귿이네요. 4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19번에 그 가가 암죽관으로는 지방산이나 모노글리세리드, 나는 모세혈관인데 포도당, 무기염류, 아미노산 뭐 이런 거 여기 다 들어갑니다. 답은 3번이고. 서술형 정복하기 있는데 이거는 좀 숙제로 내주려고 해요. 숙제로 하시고 요거 답안지도 쌤이 줄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 써본 다음에 맞춰보는 거야. 서술형은 숙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순환기관입니다. 순환기관. 심장이 있고요. 규칙적인 수축과 이완 운동인 심장 박동이 일어나요. 이런 걸 심장 박동이라고 합니다. 규칙적인 수축과 이완 운동을 심장 박동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 꽉 눌러지는 거야. 눌러져 가지고 피를 짜냅니다. 그래서 혈액을 순환을 시키고 혈액 순환의 원동력이 되죠. 심장 박동이. 심장은 이심방 이심실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심방 2개에 심실 2개. 그리고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에 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심방은 혈액이 들어오는 곳, 혈액이 들어오는 곳. 정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방은. 우심방은 우리가 바라보면은 요게 우측인 것 같지만 심장이 달려있는 사람한테는
요쪽이 우측이에요. 예. 그래서 위에 부분에 우심방이 있고 위로 이제 이렇게 대정맥을 통해서 들어오죠, 혈액이. 그 다음에 우심실로 갔다가 심장이 이렇게 꽉 짜질 때 이렇게 동맥으로 나가요. 예, 그래서 우심실, 심실은 혈액을 내보내는 곳입니다. 동맥과 연결되어 있다. 심방보다는 두껍고 탄력성이 강한 근육으로 되어 있다. 이게 근육이에요, 근육. 근육이어가지고 얘가 쿵쿵 움직여요. 예. 자, 아무튼 우심방은 대정맥을 통해 온몸을 지나온 혈액을 받아들인다. 대정맥은 온몸을 돌고 온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혈관이고요. 좌심방은 여기 좌심방인데 좌심방은 폐정맥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폐를 돌고 온 혈액이 들어오는 거죠. 폐정맥을 통해서 폐를 지나온 혈액을 받아들인다. 심방으로 들어오고 심실로 내려갔다가 심장이 꽉 이렇게 심장박동이 일어나면 요거는 대동맥으로 이렇게 대동맥이죠. 예. 요거는 이제 폐동맥으로 갑니다. 그래서 심실은 혈액을 내보내는 곳인데 동맥과 연결되어 있고요. 심방보다 두껍고 탄력성이 강한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동맥을 통해 혈액을 폐로 내보내는 곳은 폐로 가는 곳은 우심실이에요. 우심실. 대동맥을 통해 온몸으로 보내는 것은 좌심실이에요. 근데 폐로 가는 게 좀 더 쉬워. 폐는 바로 사실 옆에 있고요. 대동맥은 온몸으로 보내야 돼. 그러면은 제일 강하게 수축해야 되는 데가 좌심실이에요. 좌심실. 좌심실은 온몸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근육이 가장 두껍다. 예, 여기 좌심실이 가장 두껍습니다. 근육이. 판막은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고요. 여기 지금 보이는 데는 판막이 4군데 있습니다. 지금 하나, 둘, 여기 셋, 넷 이렇게. 이게 판막이 없으면 거꾸로 흐르기 때문에 그럼 큰일 나. 완전 병이야. 심장병. 판막이 꼭 있어야 되고 심장에서 혈액은 심방으로 들어와서 심실을 거쳐서 동맥 방향으로만 흐른다. 네, 판막의 역할입니다. 요거는 아까 우심방 썼죠? 여기는 이제 좌심실 쓰면 돼. 좌심실. 자, 이 펌프 작용을 하는 심장이 있고 그 혈액들이 흘러가려면 혈관이 필요하고요.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고 가장 두껍고 탄력이 강한 혈관이 동맥이에요. 동맥. 예. 심실에서 나오는 혈액의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모세혈관, 동맥에서 모세혈관으로 가는데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고요. 혈관 벽이 매우 얇아서 혈액과 조직세포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요. 모세혈관에서부터 조직세포로 산소와 영양소가 이동하고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노폐물이랑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조직세포에서는 세포호흡을 하고 나면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아무튼 모세혈관이나 조직세포는 물질 교환한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맥으로 모여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혈관벽이 동맥보다는 얇아요. 예. 탄력이 약하고. 근데 정맥에 혈압이 낮기 때문에 거꾸로 흐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정맥에는 판막이 있어요. 판막. 정맥에 판막이 있습니다. 혈관벽의 두께는 동맥이 가장 크고 정맥 모세혈관 순이고, 혈압은 동맥이 가장 크고요. 모세혈관 정맥 순이에요. 정맥이 그 심장의 펌프 작용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정맥에서 제일 혈액이 느리게 흐릅니다. 아니. 혈압이 낮습니다. 혈압이. 혈류 속도는 모세혈관이 제일 느려요. 혈류 속도는. 왜냐면 이제 이게 천천히 흐르면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야 되고요.
전체적인 단면적이 제일 넓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제일 혈류 속도가 느리다. 혈액의 흐름은 동맥에서 모세혈관 거쳐서 정맥으로 가는 거고, 자, 혈액에는 이제 피를 뽑으면은 이렇게 붉은색 이렇게 피가 나오는데 뭔가 좀 걸쭉하거든 사실. 이거를 원심분리기로 막 돌리면 무거운 애들이 혈구가 가라앉고 혈장은 떠 있어요. 액체 성분은 혈장이라고 하고 전체 55%고 세포 성분이 혈구는 45%인데 혈구 중에 제일 많은 게 적혈구고요. 요거는 백혈구고 요거는 혈소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다 딱 집어넣은 거는 혈장이에요. 액체 성분. 혈장은 물이 주성분이고, 그러니까 혈장의 90%는 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영양소나 이산화탄소, 노폐물 등이 녹아 있습니다. 적혈구는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이고 핵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헤모글로빈이 있어 붉은색을 띠고 산소 운반 작용을 합니다. 산소 운반 작용을 합니다. 헤모글로빈, 적혈구가. 백혈구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핵이 있다. 백혈구는 식균 작용을 합니다. 식균 작용. 균을 잡아먹어요. 혈소판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핵이 없다. 백혈구는 핵이 있고 혈소판과 적혈구는 핵이 없고 혈소판은 혈액 응고 작용을 합니다. 피가 나고 그러면 하여튼 뭐 딱쟁이가 얹고 이런 게 혈소판의 기능이고 혈액 순환은 좌심실에서 나간 혈액이 온몸을 돌고 오는 순환을 온몸 순환이라고 하고요. 온몸의 모세혈관을 지나 조직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조직세포에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 우심방으로 들어오면 온몸 순환이라고 합니다. 온몸 순환의 출발점은 좌심실부터예요. 좌심실. 좌심실에서 나가서 대동맥 거쳐서 온몸의 모세혈관, 대정맥, 우심방으로 들어와요. 근데 온몸 순환을 하고 오면은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폐로 보내서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오는 순환을 하거든요. 그런 순환을 폐순환이라고 해요. 폐순환. 폐순환은 우심실부터 출발이고요. 폐동맥, 폐의 모세혈관, 그 다음에 폐정맥, 그 다음에 좌심방까지 들어오면 되고, 자, 여기 봐봐요. 여기 산소가 들어오면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돼. 그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우리가 동맥혈이라고 불러. 동맥혈은 산소가 풍부한 거야.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 좌심실, 동맥,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까지 갔어. 그럼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소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서부터 조직세포에서부터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많아졌거든. 그럼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가 부족한 혈액을 산소가 적은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오면서 정맥혈로 바뀌어요. 대정맥에는 정맥혈 흐르고 우심방, 우심실까지 산소가 부족하고 요렇게 가겠지. 폐동맥에도 산소가 부족해요. 근데 폐에서 이산화탄소 나가고 산소가 들어오면서 산소가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자, 좀 헷갈린 게 이런 겁니다. 대정맥에 정맥혈이 흐르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대동맥에는 정맥혈이 흘러요. 왜냐면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은 동맥이라고 하고 근데 산소가 부족하면 정맥혈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맥혈이 흐릅니다. 폐동맥에. 요 폐정맥에는 이름은 정맥인데 동맥혈이 흘러요. 왜냐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기 때문에 지금 폐로 들어가는 거는 정맥이 맞아. 요렇게 갈 때까지는 이제
계속 동맥혈을 유지하는 거죠. 이거 힘들다. 잠깐 테스트. 자, 한번 해보시죠. 자, AST 이름 쓰라라고 되어 있고요. A는 우심방, 방실 쓰면 되는데, 우심실, 요거는 좌심실이고요. 폐를 지나온 혈액, 그러니까 요게 요로 폐로 가는 거거든요. 폐를 지나서 C로 들어오는 겁니다. 기호수라고 했으니까 C 쓰면 되고요. 혈관은 요게 판막이 있는 걸 좀 아셔야 돼요. 판막이 있으면 정맥이에요. 이게 정맥. 판막이 없으면 동맥이고. 그래서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A에서 B로 가서 C로 갑니다. 어디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호스라라고 됐으니까 B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B에서. 자, 혈압은 동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 정맥이 제일 약해. 그러니까 혈압이 약하니까 혈액이 역류할 수도 있으니까 판막이 있는 겁니다. 판막이. 혈관벽의 두께는 A가 가장 두껍고 그 다음에 C, B 순이고 혈관벽이 얇아야지 물질 교환이 일어나요. 혈액이 흐르는 속도는 A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C가 더 빠르긴 해요. 이게 되게 그 모세혈관이 전체적인 단면적은 크기 때문에 혈류 속도 느립니다. 심장과 정맥에 있으며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 구조를 판막이라고 합니다. 판막이고 적혈구가 하는 일은 산소 운반이고요. 백혈구는 식균 작용을 하고 혈소판은 혈액 응고 작용을 합니다. 혈구 중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적혈구고 혈액 핵이 있는 것은 백혈구고요. 백혈구. 산소가 많은 혈액이 흐르는 곳은 동맥혈이 흐르는 곳인데 일단은 폐를 지나오네. 나. 그 다음에 B, D, 라. 여기까지는 동맥혈이에요. 온몸 순환의 경로는 좌심실부터 출발해요. 좌심실, 라, 온몸의 모세혈관, 대정맥, 그 다음에 우심방까지. 폐를 돌고 오는 거는 우심실부터 출발해요. 기호 쓰면 되는 거죠. 예. 우심실 아니네. 여기까지만 기호네. 8, 9번까지만. 우심실에서 나온 것은 폐 동맥을 가고 폐 동맥에서 폐의 모세혈관 그 다음에 폐 정맥을 거쳐서 좌심방까지 오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심장의 구조 익히기. 자, 뭐부터 할까? 미음부터 할게요. 미음부터. 미음이 좌심방이에요. 그러면 얘는 폐를 지나온 혈액의 받아들여지고, 그럼 산소가 많아요. 그러면 동맥혈이라고 불러요. 동맥혈. 여기로 왔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게요. 일로. 이거 일단 판막 쓸게요. 판막. 판막은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다. 밑에 왔어요. 여기 지읒은 좌심실이죠. 좌심실은 대동맥으로 혈액을 내보냅니다. 대동맥.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 흐릅니다. 일로 가요. 일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머리 쪽으로도 가고, 이제 하체 쪽으로도 가요. 근데 가서 뭐 하냐? 온몸의 모세혈관을 가는 거야. 온몸의 모세혈관. 이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영양소 주고, 산소 주고, 노폐물이랑 이산화탄소 받아와. 그럼 이제 정맥혈이 되는 거야. 정맥혈. 일로 와요. 일로. 온몸으로 갔다가 일로 옵니다. 여기가 대정맥. 대정맥은 우심방이랑 연결돼요. 우심방. 근데 이때부터는 산소가 적어요. 그래서 정맥혈이에요. 정맥혈. 우심방으로 왔죠? 여기 우심방, 디귿 우심방 쓰면 되고. 자, 온몸을 지나온 혈액이 받아들여지는 거야. 온몸. 그럼 산소가 적어. 그럼 정맥혈. 그 다음에 판막 지나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우심실로 가요. 우심실에서 펌프작용으로 쫙 짜면 어디로 가냐면 폐동맥으로 갑니다. 그래서 폐동맥으로 혈액을 내보내고, 아직 산소가 적습니다. 산소가 적은 정맥혈이 흐릅니다.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해서 폐로 가요. 폐동맥, 비읍 폐동맥. 폐동맥은 우심실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산소가 적은 혈액, 정맥혈이 흘러요. 그럼 폐로 가서 뭐하냐? 폐의 모세혈관에서 기체 교환을 하죠. CO2 나가고 이산화탄소 들어오고. 그럼 일로 다시 돌아와. 이렇게 오면은 폐정맥으로 들어가는 거죠. 폐정맥은 좌심방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때부터는 다시 또 뭐냐면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이 흐릅니다. 이거 하나 안 쓴 거 있네. 이거 대동맥이죠. 이거 대동맥. 대동맥은 좌심실과 연결되어 있죠. 산소가 많은 동맥혈. 됐어요? 자, 이게 다 외우긴 해야 되고요. 혈액은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의 적혈구가 있고, 적혈구 핵이 없습니다. 없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혈구 중 가장 많고, 붉은색 색소를 헤모글로빈이라고 해요. 헤모글로빈. 붉은색 띠고 산소 운반작용 합니다. 부족하면 빈혈이 생긴다. 산소 공급이 잘 안되면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빈혈. 니은은 혈소판이고, 혈소판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요. 핵이 없습니다. 혈소판도. 혈구중 크기 가장 작고 혈액 응고작용을 한다. 부족하면 지혈이 잘 되지 않습니다. 리을은 백혈구고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고요. 핵이 있어요. 백혈구는. 요게 핵입니다. 요게 핵이에요. 혈구 중 크기가 가장 크고 수가 가장 적어요. 식균 작용을 하는데, 이게 균이 침입을 하잖아요. 세균이. 그러면 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백혈구가 많다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백혈구가 많은 건 세균이 침입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데다 찍어 놓은 거는 혈장이에요. 혈장. 혈장은 물이 주성분이에요. 이산화탄소, 영양소, 노폐물 등을 운반을 합니다. 중단원 기출을 그냥 같이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심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심장 박동하여 혈액 순환시키고, 심실은 혈액을 심장에서 내보내는 곳이고, 판막은 거꾸로 오르는 것을 막고, 좌심방과 좌심실에는 산소가 적은 혈액이 흐른다. 아니에요. 좌심방과 좌심실에 산소가 많아요. 동맥혈이야. 심실은 심방보다 두껍고 탄력성이 강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고요. 자, 여기가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여기 맞네. 4번 탑이고요. 그 다음에 연결된 혈관으로 오른 거, A에 연결된 거는 대동맥, B에 연결된 건 폐동맥, C에 연결된 거는 폐정맥, D에 연결된 거 대동맥 맞고, 대정맥은 A에 연결된 겁니다. 4번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A에서 온몸을 지나온 혈액을 받아들인다. 맞네요. A는 지금 우심방인데 우심방에서 받아들인 거 맞고요. B에서 A 방향 아닙니다. 위에 보시면 A에서 B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 거예요. D에서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낸다. 좌심실인데 D가 맞아요. 답 4번. 자, 판막이 있는 게 정맥이에요. 정맥. 동맥이고 모세혈관. A에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 아니고, A에는 항상 산소가 많이 포함된 혈액이 흐른다. 아니에요. 폐동맥은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동맥은. B에서 조직세포와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이게 맞아요. 모세혈관에서. C는 혈압이 가장 낮고요. 이동 방향은 A, B, C 순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3번 답이고요. 자, 혈관벽이 가장 두꺼운 것은 A인데 동맥. 동맥입니다. 탄력도 있고. 혈관의 특징. 혈압은 동맥이 가장 높고 정맥이 가장 낮다. 맞네. 혈관벽은 동맥이 가장 두껍고 모세혈관이 가장 얇다. 맞네요. 혈액이 흐르는 속도는 동맥이 제일 빠르고 정맥이 가장 느리다. 가장 느린 거는 모세혈관이야. 모세혈관. 다음 3번. 할 게 많네. 이거는 이제 혈관인데 판막이 있기 때문에 얘는 정맥에 해당합니다. 이거 맞고 이것도 맞고 1번 2번이 답이네요. 9번에 자 판막이 존재하는 곳은 정맥이랑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 그런 거, 정맥이랑 여기도 있어요.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 있습니다. 답 3번이고요. 혈액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이번에 혈구 중 가장 크기가 큰 거는 백혈구예요. 백혈구. 2번 틀렸고. 자, A는 백혈구는 C고요. B는 혈장 아니고요. C는 혈소판 아니고요. D는 적혈구 맞네. 산소 운반 작용한다. 4번. 두 개 골라야 되네요. D는 붉은색 색소인 헤모글로빈이 있어서 붉은색을 띈다. 맞네. 4번, 5번. 자, 빈혈이다. 그러면은 지금 D랑 가장 관련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그 다음에 출혈을 멈추는 건 혈소판인데 B네요. DB네, DB. 5번.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 백혈구죠, 백혈구. 김사액이라고 하는 걸로 핵이 염색이 됩니다. 세균이 침입하면 그 수 늘어납니다. 백혈구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산소가 이렇게 많으면 이게 달라붙거든요. 여기가 폐야, 폐. 폐에서는 산소가 달라붙고, 조직 세포로 오면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떨어냅니다. 폐와 같은 산소가 많은 곳은 가 현상이 일어나고, 조직과 같이 산소가 적은 곳에선 나 현상이 일어나고,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만드는 게 아니죠. 운반하는 거죠. 자, 2번. 자, 각 부분의 이름, 폐정맥, 다는 대정맥, 맞네. B는 좌심방, C는 우심실. 3번이 답이고요. 자, 폐순환은 우심실부터 출발해야 돼. C부터. C가 폐나비. 예, 3번. 자, 17번에 가가 지금 어디니? 폐동맥이네요.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아닙니다. 나는 정맥혈이 흐른다. 동맥혈이죠. 예. A와 B 사이에 판막이 있다. 아니고요. D와 라 사이에 판막이 있다. 맞네. D가 지금 좌심실이고요. 라가 대동맥입니다. 온몸 순환이 일어나는 거는 좌심실부터 출발이에요. D부터 출발이에요. D부터. 틀렸고요. 자, 혈액이 온몸의 모세혈관을 지날 때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동하는 것은 산소와 영양소,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노폐물. 4번. 자, 모세혈관에서 온몸에서부터 이제 대정맥을 타고 우심방으로 들어온 다음에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타고 폐로 갈 거고요. 이럴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만큼은 산소가 적은 거예요. 예. 요만큼 폐 모세혈관 지나기 전에는 여기는 산소가 많은 거고, 산소가 적고 A는 폐동맥, 대정맥, 산소가 적다. 예. 5번. 답은 5번입니다. 서술형 여기도 지금 서술형 숙제로 여기까지 내줄 겁니다. 여기도 숙제로. 이거 쓰고 이제 모범답안 보면서 써도 돼. 쓰는 거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써서 숙제로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수고 많았습니다.